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2024년 7월 17일 21번째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 사무장님과 함께 경자유전 때문에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토론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오늘은 경자유전 때문에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자유전하고 농민들이 쫓겨난다는 거 하고는 네. 그게 좀 들어봐야겠죠. 이제 설명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예. 그 경자유전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은 경자에 뭐 그 기름이냐 뭐 그러면서 용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까 원고 쓸 때.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되게 쉬운 말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를 것 같아서요. 경자는 영일 만에 살고 있나 보네. 농장장님이 경자유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경자유전이라는 건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소작을 금지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있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되게 이상적인 법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도 명시하고 농지법에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2장 6조에 농지는 농지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딱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기 토지 100%를 가지고 농사짓는 전업농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특히 제가 사는 경기도와 휴양의 도시 제주도 같이 땅값이 비싸고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는 농지의 소유주와 농업을 하는 농민이 일치하지 않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이 두 도시가. 경기도에서 자기 농지 100%를 가지고 농사를 하는 이제 일반 귀농이나 이제 소농이 아니고 네. 전업농이라고 한다면 재벌이죠. 거의 그렇죠. 네. 예, 사실 그렇게 땅 가지고 있으면 농사 뭐하러 짓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이 법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냥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증명이라기보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도 네. 전부 다 소작이에요. 다 부재지주야. 네. 그래서 자식 공부시키면서 땅 하나 팔고, 부모님 아프실 때 하나 팔고, 자식 결혼시키면서 또 하나 팔고, 자식이 또 사업한다 그러면 또 팔고, 그러면 대부분 그 정도까지 가지고 있으면 부잣집이고요. 한두 필지쯤 갖고 있었던 땅 자식 키우고 나이 먹으면서 이래저래 없어지는 게 참 농촌에서는 가지고 있는 땅이 큰 재산이긴 하지만 또 금방 없어지면 되게 허무하게 없어지거든요. 나이 드시면 정말 노년에 대해서는 땅이 하나도 없는 농가도 충분히 많이 있죠. 맞아요. 옛날에 땅이 많이 있어도 네.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지금 이제 땅이 네. 많이 없어요. 네. 다 팔아서. 그렇죠. 공부 잘하는 자식 몇 있으면 정말 남은 땅들 다 없어지기 쉽다고. 학비가 워낙 돈으로 농촌에서 현찰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은 참 없는데 애들 학비는 다 현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들부터 땅 가지고 계신 거 하나하나 팔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대학 다니고 많이들 그랬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억대 거지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렇죠. 재산은 많은데 돈이 없어. 예, 농업,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나 제주권에 땅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팔면 돈인데 농업인들이 그걸 팔면은 더 이상 농민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걸 억지로라도 쥐고 다니면서 쥐고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근데 저희 동네 진짜 자산만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뭐 100억대 재산도 어렵지 않으시다는 분인데 허리띠를 안 하시고 저 뭐죠? 고축근 여러 겹을 해서 묶고서 밭에서 일하시는 거 보고서 우와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장화를 요즘도 예전에 자전거 땜질하듯이 땜질하셔가지고 신고 그게 몸에 습관이 배이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이 부자가 됐나 봐. 그래서 안 써서. 그러니까 현재 농촌에서 실제로 나는 소득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턱턱 장화사 신고 턱턱 허리띠. 근데 그분이 마음 한 번만 고쳐 먹으시고 땅을 파시면 정말 아니 근데 그게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세상이 네. 너무 빨리 변한 거야. 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마인드가 한참 막 농사 짓고 할 때 그 마인드인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땅을 파실 때가 자식 공부, 부모님 아프실 때, 그리고 자식 제발 사업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업하실 때 많이 정리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자식한테 갈 땅인데 농사 안 지을 거면 그렇게라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한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 농지 하나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다른 건물들이나 그런 게 들어오지 사실 농어민이 들어오는 경우는 요즘 경기도에선 많지 않더라고요. 못 들어오지.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좀 부잣집의 얘기고 야금야금 다 팔아서 없앤 경우에는 더 이상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농민이 원래는 아니어야 하는데 그래도 농사를 또 지으세요. 이게 또 임대죠. 아까도 말씀하신 소작농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네. 아는 기술이 이제 그거고 네, 그렇죠. 이제 농사만 했던 사람들이 뭐 할 수 네. 있나. 그래서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라고 해서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게 등록되어 있어야지 의료보험에도 할인이 좀 되고요. 연금보험도 약간 지원이 되고 땅을 사고 팔 때 취등록세 감면이나 양도세도 장기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상당히 많이 깎아줘요. 그 연봉이 3,700 이하일 때 어디서 직업이 그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업이 약간은 허용을 하는데 그 기준이 3,700만 원 이하일 때 2억까지 그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자식에게 땅을 물려줄 때 농사를 짓는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 중에서 5년 내에 1억 원까지도 또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파격적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허리에 고무줄 묶어가면서 농사 짓고 뭐 일해가면서 사는 농민이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퇴직금이나 될까 말까 하는 돈이고 이걸 다 챙기는 농가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농자재 나라에서 해주는 농자재 지원 사업, 직불제 수령도 다 이 농업 경영체가 있어야지 가능한데 그런 혜택들을 보기 위해서 농민이 그 땅이 없는 농민이 경영체를 가지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못 갖게 되죠. 왜 그 소작하더라도 그 네. 계약서가 있고 하면 네. 그걸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경자유전의 법칙 이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원칙적으로는요. 시직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하고 임대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자체도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원칙상으로. 그게 내가 언뜻 뭐 정확한 네. 건 아닌데 그 내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네. 이제 일정 기간이 이렇게 이제 지난 네. 거 네. 좀 기간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게 좀 가능하다는 얘기도 언뜻 그러니까 들은 것 같은데. 일정 기간이라기보단 8년 이상하게 우리나라 세법이든 농지법은 8년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8년이 네. 기준이에요? 그 기간 전 8년으로 알고 있는데 요건 약간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그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이상 짓다가 본인이 다른 업종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때는 임대는 가능해요. 법상으로 임대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빌려서 하시는 분에 대해서 빌려서 농지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 임대차 계약서상이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경영체도 올릴 수 있고 경영체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도 땅이 없어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되게 긍정적으로 나갔을 때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그 권한을 다 주게 되면 전업을 한 이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경영체 혜택이 다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땅 주인이 이걸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농업인으로 남아서 이 모든 혜택 다 보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이걸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그거를 나 농사 안 짓는 사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8년 후에 작용을 해가지고 농업인이었을 때 3,700만 원 이하의 연봉이 있을 때는 2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잖아요. 땅을 사더라도 50%, 약 50% 내외 취득세를 감면을 받는데, 이걸 포기하는 순간 이 혜택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땅 파는 그러니까 8년 작용은 과거에 했으면 되는데, 땅 파는 그 해에는 무조건 농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어요, 세법상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마음 좋게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써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는데 2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주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경기 친농년 네. 이사회 하는데 저 회의를 좀 잠깐 봤는데, 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지역 보고들을 하는데 네. 이런 얘기들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이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네. 예. 제가 사실은 작년도 딱 이맘때 첫 번째 그 보고를, 그러니까 여기 이사님, 김포 이사님을 대신해서 가기 전날이었는데 이 사고가 났어요, 저희 김포에서. 그러니까 경영체 따로, 친환경 인증서 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합법적인 서류상으로 서류가 되거든요. 친환경 인증서도 관에서 인정하는 서류예요. 그런데 땅 주인이 경영체로 해서 직불제를 받고 모든 혜택을 다 받는 와중에 소장농들은 여기에 친환경을 하고 있다는 확인서만 받으면 사실 친환경 인증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인증법상. 확인서를 받아서 인증서를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문제는 풍간원에서 작년부터 농식품부에서 그거 단속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자기네가 갖고 있는 서류잖아요. 풍간원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여기는 인증서도 관리를 하고 경영체도 관리를 해요. 두 개 대조를 해본 거예요, 랜덤으로. 안 맞는 데가 나온 거죠. 특히 새로 최근에 들어서 경영체 따신 집들이랑 인증서랑 대조를 했더니 안 맞는 집들이 나와가지고 찾아왔어요. 이렇게 되면 현행 법상으로는요, 소장농보다는 땅 주인한테 너 불법적으로 경영체를 가지고 직불금을 받았지, 부당수령이니까 너는 이제 벌금 내야 되고 받은 거 토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사람 그거 그냥 줘버리면 그만이고, 그 해부터 이제 농민들한테 너 나가, 내가 농사 질 거야. 그러면 농민은 쫓겨나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냥 세금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 돈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풀을 길러도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풀을 못 매서 풀이 난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냥 풀동산이 되더라도 선량하게 몇십 년 동안 농사 지었던 소작토를 그냥 한순간에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단속이 나온과 동시에.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소장농은 없어요. 그런 지금 이제 뭐 경기 친농년도 그렇고 여기 이제 네. 김포 친농년 네. 회원들도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취소까지는 아니고 농지를 뺏긴 거죠. 땅 전체가 다 없어지면은 인증이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지금 회원들도 농사를 짓고 있는 땅들이 다 자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러면은 소작을 하면서 네. 좀 어쨌든 용케 친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이제 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수조사라고 그래야 네. 되나, 그렇게 이제 다 통합적인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네. 이거는 이렇게 큰 일이 엄청 날 수 커지죠.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서 불러드리는 거는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어렵지만,
그러니까 농지은행을 통해서 합법적 임대를 했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몇 가지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 농지법이 처음 시행된 게 1996년이더라고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땅은 임대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아 맞아, 내가 아까 그 기억이 그 네. 그래서 그 기한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신 중이거나 농민이 뭐 병이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사유를 제출할 수 있을 때는 임대는 가능해요. 다만 그랬을 때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직불제든 혹은 그런 그 사실은 세금이요. 세금에 관한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른 농민한테 빌려주는 순간 다 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쉽게 빌려주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그 농지 그 소유자들만 이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그게 네. 내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고 그 이제 마음으로야 이제 뭐 나는 뭐 농사짓기 뭐 쉬운 뭐 상황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농민들한테 네. 그 임대를 좀 주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농민으로서 받는 혜택이나 네. 특히 이제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네. 땅을 팔게 될 네. 경우에 큰 손해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네. 이거는 누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네.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저기 토지주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행정이 좀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자유전을 지킬 거면 아예 농민 아닌 사람은 땅을 아예 못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행정이 작정하면 그거 못 할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주기 때문에 농민 아닌 사람들이 피해서 가질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나 법들이 되게 많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건 무슨 그 선량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경자유전의 법칙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 지금 뭔가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을 다 떨궈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농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뭐 국회나 뭐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게 좀 네. 이런 뭐 상황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이제 도시의 외곽에 있다 네. 보니까 여기는 뭐 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경기도에서도 이제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는데 네. 경기도 농정 당국자들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공개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경기도의 이제 부재지주 상황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몇 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대놓고 건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세금을 걷거나 어떤 관리 측면에서는 또 살짝 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농민들 이렇게 보면 참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네.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그 농사는 져야 되겠고, 네. 예. 그리고 정식으로 하면 이렇게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들면 농사를 이제 지을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이거를,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농지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경자 유전을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농민들 스스로가 이제 네. 그렇게 이제 타협하고 네.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참 그런 것 같아. 그게 현실인 것 같아. 네,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막 저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 은행에다가 농지를 위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남한테.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못 지어요. 그 합법적으로 뭐 취득하고 몇 년 이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 명령이나 이런 건 받지 않거든요. 근데 또 농사를 못 지면 이래저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농사를 안 지었을 때 받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농지은행에 수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농지은행에 네네. 이제 농지를 이렇게 이제 그 맡기면, 네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이제 팔 때가 돼서 네네.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얼른 이제 해서 다시 팔 수 있나요? 팔 수도 있고, 근데 약간 그 세부적인 법이 조금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완충 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농지은행이 이제 큰 대안일 수 네, 있겠네. 그렇게 해서 그 1996년도에 임대가 불법이 된 이후에 과거에 갖고 있던 땅이나 그걸 상속으로 받은 땅이나 이런 거는 임대가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못할 때 이제 이 수탁이라고 해가지고 농지은행에다가 맡겨가지고 임대를 주는 방법들도 마련이 됐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법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수많은 예외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96년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기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또 선량한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시죠? 동고조 팔춘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옛날 고조 할아버지 밑에는 팔촌 형제들이 한 집에서도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농지법에서는 6촌 이내의 그 친척들 간에서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주더라도 지정 수탁을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6촌이면 아마 증조의 자손들까지가 6촌 되지 않나요? 6촌이면은 그 사촌이- 당숙네 자식들. 네, 그렇게 되니까 증조 당숙이 5촌이니까. 예. 증조부의 자손들까지는 서로 지정 수탁이 가능해서 농지은행에게 땅을 맡기더라도 내가 우리 사촌 동생, 오촌 그 아저씨, 뭐 고모 이런 분들한테는 지정해서 그 땅을 임대를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지정 수탁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지정 수탁 자체가 불가능해요. 랜덤도 아니고요. 지금은 그 뭐 젊은 후계 경영인이 1순위, 뭐 그러니까 2030 세대, 그다음에 후계 경영인 뭐 이 순서들이 쭈루룩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처럼 좀 그 여기 자리 잡은 지 오래된 농업인들은 그 혜택도 보기 어려워요. 농지은행에 땅 떴다 하면 그 후계 경영인들이 우선적으로 거의 다 가져가거든요.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후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이 되게 많은 혜택을 우리한테 주고 있고 후계농은 더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 거 당연히 좋은 거예요. 정말 들어오려고 하는 농업인들한테. 근데 농업인이어야 더 많은 자산을 쉽게 물려줄 수 있어서 농업인이 되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농업을 종사하지 않으면 또 페널티를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이 친구들한테는 저기 임대료도 되게 많이 싸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요, 나라에서. 그래서 땅을 잔뜩 빌려가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농사 짓던 거를 임대 수탁을 해서 농지은행에서 띄우면 우선순위자들이 가가지고 먼저 빌리는데, 빌린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다행이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해서 가족이 모두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간절하게 농사 짓는 경우면 뺏겨도 덜 속상하고 덜 억울한데, 정말 농업인 자격만 필요하니까 정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농사 짓는다고 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청년 후계농 중에. 그래서 그 케이스들의 경우는 이게 농업인을 양성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이 청년들한테 나쁜 버릇을 들이고 있는 건지 저는 가끔 헛갈릴 때가 있는 케이스들도 저쪽 지금 이쪽 사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DMZ 가까운 DMZ라고 하지 않죠. 거길 뭐라고 하죠? 그쪽 GOP 접경 지역이라고. 저희는 GOP까지는 없고 민통선이라고 해야 돼요. 그 안쪽에 농지에 들어가면 정말 개떡같이 농사 지은 데들이 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소모적으로 땅을, 정말 어제까지 친환경 농가들이 애지중지하던 땅이 그렇게 해서 수탁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순위 젊은 친구들한테 갔을 때 농사를 잘 지은 다인데 그렇게 해서 패대기를 쳐놓으면 정말 농민들 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후계농이나 청년농이나 그렇게 그 정부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유는 어쨌든 자꾸 이제 농업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가기만 하고 이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제 농촌으로 이제 유입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이제 농업을 이제 만들어 간다는 네. 게 이제 그게 목표일 텐데 네. 악용하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농지법이나 이런 것들 악용하고 농업인의 혜택을 악용하는 경우랑 거의 비슷하게 후계 농업인이라는 자리를 근데 이제 악용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경우가 있어요. 농민들이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호소할 정도로 이렇게 꽤 있어요. 피해를 호소한다기보단 그러니까 그거예요. 농지를 그렇게 가끔은 농업인의 농지를 사기도 해요. 우량 농지를 사요. 사서 그러면 어제까지 내가 농사짓던 땅이니까 나한테 우선권을 주겠지. 우선권을 약간 주긴 한데요. 당분 일정 기간까지는 농사짓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딱 끝나자마자 그 우선순위에 있는 다른 애들이 이걸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제까지 그러니까 평생 가지고 있다가 힘들어서 그 농지은행에다가 판매를 했고 판매한 땅이 어제까지는 내가 농사짓던 그 기름지고 그 친환경 농사 지으려면 땅 만드는 것부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은 땅이 다른 친구들이 갖고 가서 정말 속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이거 상처받아요. 정말 사실은. 그러니까 극히 일부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 농지법이나 농민의 혜택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제대로 행정에서 돌보고 있지 않으면서 경제주만 지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진짜 옛날부터 고생해서 이 농업, 농촌을 지켜온 선배님들은 농민 대접 제대로 못 받고 농사 안 짓고 돈 좀 있고 농사 짓는 코스프레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그분들이 진짜 농업인이 나중에 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농사 안 짓는 땅 주인이 서류상의 혜택은 다 보기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거 맞겠다고 또 농식품부가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단속이 오히려 농민을 잡고 있으니 이게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거고 어느 쪽이 일을 개판을 치고 있는 건지 좀 헛갈리기는 하는데 모든 행정적인 기준이 잘 받쳐줬을 때 이것도 하는 거죠. 이쪽에선 줄줄 세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털면 중간에 있는 농민만 죽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 공무원들이 뭐 조사를 한다 했잖아요. 진짜로 뭐 농사를 짓는지 어쩐지 그 상태를 보고 그냥 땅 임자가 뭐 짓는다라는 그 말만 듣고 그냥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그 전에 농사 짓던 분들이 이거 제대로 안 짓는다라고 민원 같은 걸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가능할 거예요. 네, 그것도 가능하고 또 이거 자체가 내가 했어요라고 서류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지역 영농 회장들이 확인서를 써주거나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지역에 다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이거 농사짓는 땅이에요라고 사인만 해주면 되거든요. 놀리고 있는 땅도 근데 그게 만약에 근데 그걸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니다라고 신고해가지고 뺏기잖아요. 뺏긴 땅을 뺏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부정수급한 것들을 뺏어가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는 정말 풀 덩어리가 되든 아니면 뭐 관리를 건들지를 하나도 안 못하는 해든 거죠. 그거에 나 지금 거기다 깨밭인데 올해 농사가 안 된 거예요 하면 그거를 행정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답답하네. 농민을 농지에서 오히려 밀고 몰아내고 소외시키네. 네. 근데 정말 심각한 게 아까도 뭐 70%까지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재지주의 비율이 그 정도면 뭐 20%라고 하면 우연히 혹은 한쪽말만 들으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쯤 되면은 행정 쪽이 정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무유기네요. 직무유기. 네. 그죠? 네. 토지조사 이런 걸 제대로 해가지고 토지 여전제 내지는 공여제 이런 걸 그러니까 뒤집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확인한 건 아니고 그 친구가 그냥 해준 말대로인데, 중국은 농사를 지으면 그 농민이 죽을 때까지 그 농지에서 생산을 해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그거 보장을 해준대요. 근데 그 농민이 죽으면 끝이래요. 국가에 귀속되는. 네. 예,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그게 그런 가능하죠. 건 그래서 경제 유전이 지켜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재산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참 손대기가 애매한 법이긴 한데, 그 재산권 뭐 혹은 세법 혹은 여러 행정적인 거, 그런 거에 부딪혀 가지고 정말 뼈골 빠지게 농사진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농지법이 할까? 좀 개정이 돼야 되겠네요. 개정은 해마다 하고 있어요.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하고, 해마다 뭔가 벌칙도 세우고 뭐 또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처음에 아이디어 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옆에 계속 뭔가 예외 조항들이, 그 많은 예외 조항에 끼워 넣으면 또 끼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빠지게 되죠.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힘을 고르게 분배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권력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정치의 속성 아닌가, 원래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정치를 잘하면 이런 문제가 좀 적을 것 같은데, 정치가 개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치 원래 기본 그건 맞는데, 요즘 그런 얘기 잘못하면 빨갱이 소리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자 유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장의 어려움을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솔직히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네. 잘 이렇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야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소유하는 게 이제 제일 이제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땅값도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땅값도 굉장히 비싼 지역인데, 여기서 뭐 농사 짓는 사람들만 땅을 가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뭐 농업을 거의 포기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이제 땅을 이렇게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농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70%가 이제 부재지주라고 좀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참 그런 걸로 보면, 야, 이거 뭐 우리가 뭐 중국 얘기하면서 중국은 인구가 많아가지고 네. 뭐 이거 뭐 호적이 제대로 됐니 안 됐니 뭐 이러면서 뭐 몇 억이 누락이 됐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렇게 무슨 미개지 이야기 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경기 지역에 어떤 땅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그런데 그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데 부재지주가 70%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네. 예,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속에서 이 법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농민들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알아서 농사 짓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알아서 농사 짓고 또 이제 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 농사 짓고 짓불금은 내가 받을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법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만 현장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는 네, 현실이란 맞아요. 말인 거지. 참 그런 걸로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는 거지.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겠냐 이게 나라냐? 어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당장은 또 농민들한테 이렇게 네, 돌아갈 맞아요. 수밖에 없단 이게 말인 파고든 거죠. 제가 여기 실태를 사실은 우리 여기 전체 몇 퍼센트 부재지주고,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작용인지 뭐 이런 거 다 알거든요. 면적까지 사실은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뭐 굳이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뭐 그 디테일하게 뭐 네. 이야기를 해서 이제 피해를 가게 할 네. 필요 없고 그 이거는 나도 이렇게 몇 번 들었어요. 이제 경기도 농정국장이 하는 얘기도 이렇게 물론 이제 몇 년 전 얘기지만 그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부재지주가 뭐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제. 네. 근데 더하면 더하죠. 몇 년 전 상황이 한 70%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근데 요즘 김포는 좀 달라지긴 한 게 농지가 거의 없어지고 있으니까 제주인 찾아가긴 하더라고요. 그게 농지로 사용되질 않고 용도 변경이 들어가서 뭐 그러기는 한데 그 농지 아니었을 때 얘기고요. 농지에서는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경자 유전과 관련해서는 딱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거를 뭐 기계적으로 우리가 법 적용을 해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내릴 수 이렇게 없는 상황이고 현재 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지속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어쨌든 계속 뭐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다 봐주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단속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재수 없게 이제 걸리면은 이제 그때 단속을 한다거나 네. 벌금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현실인 거지. 재수 없게 걸리는 거면 그나마인데 지금은 농식품부에서 대놓고 그 두 개를 대조 친환경의 경우는 두 개를 대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발 사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뭐 되게 큰 농업 지역에서는 완전히 그 땅 전체를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을 긍정적으로 보면 네. 농식품부는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이 법을 이제 잘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그 아니 이제 어쨌든 애들도 다는 안 되고 있다는 아니 걸 알면서 그러니까 이제 단속을 그걸로만 하는 보면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서 뭐 일반 농민들도 뺏기겠지만 뭐 친환경 농민들 네. 입장에서 보면 그 친환경 면적이 줄어드는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란 말이에요. 네. 보니까 경기도도 시군마다 시군 회장들이 지역 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가서 인증이 누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인증이 취소됐다. 우리도 취소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모여서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더 후퇴시키고 이제 축소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법을 지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진짜 이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기관이고 이제 그 부서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민들이 그 농사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일 거잖아요. 이게 당장 이렇게 이거를 적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목적은 농민들이 그 여기서 이제 농지를 뺏기지 않고 농사를 더 많은 땅을 얻어서 더 농사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네. 이거여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속편하게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경기도 사무국의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육촌의 지정수탁이나 뭐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 하나만 딱 더 집어넣자. 친환경 농지에다가 임대를 줬을 때는 임대가 가능하다. 이거 한 줄 거기다가 더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으면 그 친환경 농지에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모든 세제 혜택이랑 다 준다. 그럼 우리나라 친환경이 막 부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네.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당장에 보면은 네. 이거 뭐 친환경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부재지주를 또 양산하는 용인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이제 네. 그 합법적으로 부재지주를 근데 또 지금 그거 외에는 전 방법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 근데 제가 저기 정리해서 지금 올려놓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냥 한 줄 그 정도 넣어주는 거는 정말 그 제가 이 페이지로 봤을 때 그 양으로 지금 나중에 쭉 스크롤 해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그 예외로 임대가 가능한 경우로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네. 방법이 있다고 하면 네.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네. 찾아서 적용을 해서 네. 이제 그 토지주도 이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더 부재지주나 이런 뭐 어떤 뭐 투기적인 뭐 이런 뭐 땅 소유나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차단해 가면서 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이렇게 찾아가는 네. 게 네. 찾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그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좀 합의하고 하면서 접근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좀 방법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그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정말 예외 조항에 친환경에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그런 조항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시는 관행 농가들은 욕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친환경 합격 출하의 사무장으로서 드는 그냥 상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의 상상으로는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정말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경제 교류가 딱 끊기는 순간 유기농으로 돌아서서 유기농의 나라가 된 쿠바처럼 우리도 뭐 하나의 단서 때문에 친환경이 막 육성되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 상상을 했던 거고요. 이건 상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연봉 3,700, 그러니까 연봉 아니고도요. 세금을 내는 일이 3,7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어차피 토지를 매매양도 뭐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때 거의 모든 혜택에서 제외돼요. 3,700이 넘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예외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임대계약서 써주시고 어차피 세제 혜택 못 봐요. 근데도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주면 안 돼. 세금 혜택 못 봐. 자식한테 물려줄 때 못 줘. 뭐해 이런 것들이 막 그 불안 있잖아요. 제대로 된 정보들이 농지주에게도 가지 않고 농어민한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멀쩡하게 은행원이든 뭐 기업 다니시는 분이든 그러니까 제 또래만 돼도요. 요즘은 3,700 넘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굳이 땅 팔 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3,700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세제 혜택을 아무도 못 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요거를 잘 몰라서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땅을 샀어요. 네. 땅을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라도 뭐 내가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네. 농사를 좀 져야지. 네. 근데 당장은 농사 질 수 있는 네. 여건은 안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땅을 사놓고 이제 농사를 못 지니까 이거를 농지은행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서 네. 내 농지를 좀 이렇게 이제 네. 그 임대 농지로 내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그 임대 농지를 이제 내가 이제 농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농사를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 계약 기간이 지나면 네. 그러니까 계약서가 그걸 계약하면 있으니까. 돼요. 네.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몇 년 이상으로 한다. 이것도 사실 법에서 그 연도수 정해져 있어요. 그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네. 그러면 땅을 사서 그 땅이 있는 사람이 일단은 그 농촌공사에 네. 그 농지은행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땅을 살 때는요. 내가 이거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 서류를 내요. 맞아. 경작. 예. 뭐 경작, 경작 확인서인가 경작을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가 지금 떠오르진 않지만 나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농지를 살 거야라고 하고서 나 지금 농사 못 지어요. 사자마자 이거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읍사무소나 막 가서 네네네. 그거를 서류를 떼야죠. 네네네. 그걸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농지를 임대하고 다시 빌려주고 이게 딱 내 맘대로 이거 계약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좀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주었다가 뺏었다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중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부재지주가 많다는 건 네. 소작을 하는 사람들도
네. 그 이거는 뭐 행정기관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법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끼리 뭐 농사를 뭐 몇 년 계약을 했는데 네. 그래서 나는 뭐 거기에다가 시설 투자도 하고 네.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거 좀 내가 이제 이거 상황이 바뀌어서 땅이 뭐 팔렸다든가 네. 뭐 이렇게 상황이 되면 물론 뭐 거기서 뭐 어떤 뭐 협의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농사는 또 계획대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 기간까지는 내 계획대로 농사를 지을 네. 수 있는 그러려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이거를 관장하는 그런 뭐 정부 기관도 있으니까 네. 그 농촌공사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안 와요. 농민들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예, 이제 잘 저거를 그게 좀 잘 해봐야겠지. 해놨다는 게 지금 그 2030 우선순위 후계농 아니 우선순위 그러면 이 이렇게 시점에서 되니까. 이게 청년 농민들에 대한 애정도 많고 네. 좀 한 이제 이두열 소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지. 네. 예, 그 청년 농민들 때문에 농민들이 순서도 안 오고 이런 데는데 근데 청년 농민도 농민이죠. 네. 네, 여기 계신 분도 친환경 농업인도 농민이고 네. 우선은 이제 경자 유전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시잖아요. 네. 부정은 안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도 우선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광풍이다 보니까 혹시 주변에서 일반인이 농지 샀다 그러면은 쟤 나쁜 놈이야 하세요? 아니면 와 부럽다 하세요? 그냥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경기도에서도 이제 양평군 같은 경우는 농지 그러니까 이제 뚝에다가 제초제를 뿌리면 그 사람은 왕따가 된대요. 그런데 저희 지역의 김포 같은 경우는 제초제 뿌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제 문화적인 차이. 저 사람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도 농지를 구매해도 저희 문화는 그냥 부러울 뿐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김포시 통진읍의 서암리인데 반경 1km 안에 최근 이제 거래 시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가 이제 제곱미터당 이제 25만 원, 21만 원인데 이제 평당으로 하면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이 이제 공장 용지로 농지 전용을 하니까 지금 제곱미터당 75만 원, 그러니까 평당 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70만 원짜리가 2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농지를 70만 원짜리를 250만 원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로 이제 7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해서 250만 원을 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농지는 농지 전용이라는 게 농지를 대지로 바꾸기를 하는데 대지를 농지로 바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있나요? 네, 있어요. 대단하다. 간혹 있어요. 간혹 저도 했는데 있으시더라고요. 대단하다. 뭐 국가 유관자 모르겠어요. 아니 옛날에는 저 있었어. 똘끼는 도대체 뭐야? 아니 얼마 전에 옛날에는 있었어요. 밭을 갖다가 논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예. 네. 근데 뭐 근데 이런 문화적인 게 저희가 조금 이제 수준이 좀 국민적인 수준이 좀 낮지 않나. 경자유전을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도 그 경자유전을 인정하느냐. 지금 신소희 사무장님 말에도 경자유전을 맞다고 하면서 예외로 자꾸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꼼꼼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된다. 반드시 단속을 하고 지금 그 신소희 사무장님께서 생각하시는 300평이라는 걸로 농업인이 소득을 가꾸면서 돈을 벌면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300평 정도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250평에서 1,800만 원 소득 얻은 적이 있다고. 250평에서 그럼 예. 500만에서 지금
제가 지금 농지를 이 반경 네. 7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귀농기촌을 하면 3억을 이제 1.5%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70만 원 가지고 이제 3억을 47에 한 400만 원, 400평 정도 살 수 있죠. 3억 대출을 받아서 그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400평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400평이면은 한 연봉 그러니까 연 매출 순이익이 아닌 거죠. 연 매출로 한 2,500, 뭐 3,000 그렇게 되니까 매출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네. 농지가 와 지금 농업인들은 와 70만 원밖에 안 해. 하지만 70만 원이라는 거 금액 자체가 답이 안 나오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최소 3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지 그거를 구매를 해서 한 1,000평 정도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냥 뭐 최저임금 정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이제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농지 가격이 70만 원, 30만 원을 넘는 가격이 돼버리면은 그 농지는 도저히 농업으로는 소득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떨어뜨리려면은 농지에 대해서 일반인이 구매를 하는 그 제도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장님의 생각이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듬어서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예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이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토지를 소유 못하게. 그런데 사무장님 말에 조금 이제 동감은 하는 게 그 피해가 이 경자유전 원칙을 단속을 하면서 피해가 너무 친환경 농업인한테는 너무 쉽게 이게 큰 불이익이 가는데 과연 그 토지주한테는 불이익이 없어요. 그만큼에 가느냐. 네, 그만큼은 토지를 안 가죠. 반납을 네. 팔아야죠. 뭐 3년 내에 이거 농사 안 질 거면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강하지 않고 친환경 농업인들한테는 너무 강한 인증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 문제가 사람들이 이제 농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경자유전 얘기하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탕에는 이제 농업을 이제 정통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지를 사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이제 네. 안 걸리는 방법이 뭐 적당히 뭐 나무를 뭐 심어 놓는다거나 네. 놀리지만 않으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이걸 놀리면은 농사 안 졌다고 이제 벌금을 물고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편법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적당한 이제 때가 오면은 이제 또 이제 그 아까 이두열 소장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땅을 이제 변신시켜서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이득을 좀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경자유전도 맞고 그리고 농지는 반드시 이렇게 뭐 농사를 뭐 지을 수밖에 없는 농사만 짓도록 하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참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제 사무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농업인 입장에서 정부가 뭐 이제 공공기관이 너무 좀 무책임하다 뭐 이제 좀 소홀하다 뭐 그렇다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다루는 사람은 좀 더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반인이 농지를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변에서 누가 농사 지을 사람 없어요 해서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그런 경로로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도권 안에 이거를 뭐 농지은행이든 뭐 제도권 안으로 넣으면은 농사 짓는 사람은 내 순서가 안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좀 행정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권 안으로 넣으면은 제도권 안에 농지은행에 왔을 때 또 이제 어떤 뭐 합리적인 원칙 뭐 위원회 회의가 그랬을 때 우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자 뭐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다 가지 저 사람 저 농사꾼이 잘한다 저 사람을 육성하자라는 거는
이게 좀 이제 객관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특혜가 될 수가 있죠. 네네, 특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꼼꼼하게,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인들도 조금 더 이제 출하회 차원에서 농지은행과 조금 더 협력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하는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이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푸드 플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살고 있는 김포 지역에 현재 농지가 있다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뭐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학생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벼농사 체험을 하려고 전라도를 가더라고요. 관광버스를 타고 뭐 3시간, 4시간 걸려서 가고. 근데 우리는 그냥 걸어서도 가서 벼농사 체험하고 벼가 이렇게 자라는 거 보고 지금 딸기가 자라고 있네 하면은 주말에 갑자기 엄마 아빠랑 가서 옆에 농장 가서도 보고 또 이제 뭐 채소 농장도 가고 로컬 푸드 가서 신선한 채소도 보고 농지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김포의 이런 도농복합 도시가 우리 그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또 이제 푸드 플랜에서도 이제 생산지가 옆에 있다는 거는 가장 신선하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막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자꾸 이제 농지가 줄어드는 거는 푸드 플랜으로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했을 때 조금 이런 것들은 우리 뭐 어떤 농업인들과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뭐 이런 다른 뭐 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먹거리 위원회 어떤 좀 이제 이런 것들에 농지가 없어지는 것도 지금 그 농업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좀 나서서 좋은 방법을 찾아줘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농업인들한테만 맡기는 거는 조금 한계가 왔으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소비자들도 같이 나서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금 제가 쭉 그 농지법도 보고 지금 또 친환경 그 육성법도 잠깐 들여다봤는데 다들 보면 국가의 기본 계획을 다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 속에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늘리고 또 농지도 유지하고 뭐 이렇게 다 들어 있단 말이죠. 좋은 것이. 근데 그게 국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했는지 또 그 수립을 했다면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가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감시, 그 국가나 지방 정부의 그 행정력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에게만 또 맡기는 것도 물론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민들 내지는 소비자들은 공동 생산자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생산자의 입장에서 그 기본 계획과 뭐 그것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 단위를 좀 이렇게 추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위를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예. 예, 저도 그 아까 이제 신소 이제 사무장이 이제 정부의 이제 경제 유전 관련한 이제 법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뭐 당장의 그런 그 농민들이 이렇게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호소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일단 정부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그 이제 아까 이제 그 뭐 농촌공사 농지은행과 이제 관련해서는 농민들은 또 차지가 안 와서 이제 또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짓고 있는 농지도 이제 젊은 애들한테 이제 그 청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뺏기는 사례들이 이제 생겨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김포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저도 이제 뭐 그런 뭐 호소하는 뭐 전화를 뭐 가끔 받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좀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그 뭐 막 이제 똑같아요. 그 하는 얘기가 이제 젊은 뭐 청년들 뭐 이 사람네들만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러면 죽으라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농을 육성해서 좀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농업의 기반을 이제 튼튼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 이 땅을 뺏어서 이제 청년농한테 이렇게 주는 게 그게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장에 그냥 법조항만 이렇게 보고 청년이 우선이니까 뭐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 전체적인 어떤 뭐 그런 그 시각에서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그거를 좀 그 법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 좀 이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농업법 전문 변호사들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있나? 인기 없는 쪽이라.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보다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그 농지법 7조에 보니까 농지 소유 상한 뭐 제도가 네.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그거는 있거든요. 상속이나 그러니까 예, 상속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네.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네. 만약에 1만 제곱미터가 넘는 어떤 농지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나머지 것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 단순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그게 처분이 되나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고 예외 조항이 그거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그 1만 제곱미터가 네. 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처분 명령이 아닌 다른 방식이 좀 적용되는 거를 언뜻 들은 그냥 거 국가에 같긴 해요. 귀속하면 좋겠다. 그렇게는 안 해요. 뭐 팔라고 할까? 아무튼 그 제가 그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네. 보니까 이런 농지법 몇 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네. 근데 혹여라도 제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까봐 아까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속독을 해서지만 농지법 전체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시행령이랑 그쪽까지 좀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농민이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자 유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예외 조항에 대해서만 자꾸 파고든다고. 예외 조항 말고는 그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임차농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경장유전의 법칙을 모르는 거 아닌가 정부가? 예, 공부를 그거를 좀 시켜야 되겠네. 예, 그거 외에는 그리고 그 농지은행에 찾아가는 거 해봤죠. 안 된대요. 이게 그 기준이랑 그 뭐 위원회고 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결론은 안 된대요. 그 하다못해 저희가 농협을 통해 푸드플랜 그 용역이나 그거 과정에서 농협하고도 접촉을 해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혹시 농협에서 어떤 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농업인 협동조합이니까 이쪽에서 어떤 농업을 지속하고 하는 방법 중에 이 땅을 농협이 임대를 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걸 농사를 짓고 하는 방법을 좀 찾아줄 수는 없겠냐라는 논의도 해봤어요. 근데 뭐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렵더라라고 조합장님한테 답을 듣고서 그 더 파고드는 건 제가 어려운 일이라 그것까진 못했는데 되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었죠.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자꾸 예외 조항 속에서 혹시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가. 그거 외에는 농민이 헌법을 바꿔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민을 위해서 법을 바꿔주는 경우는 사실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땅 주인들이
어차피 손해보기 싫고 법은 잘 모르지만 손해보니까 싫어라는 그 마음들보다는 좀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같이 임대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라고 그 정도 외에는 제가 사실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오늘 좀 이렇게 경제 유전이라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네. 경제 유전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이제 농사 현장을 떠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좀 해 오셨는데 예, 오늘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그 뭐 토론하면서 좀 뭐 생각이 좀 어떤지 뭐 물론 뭐 지금 우리 속 시원한 토론은 네, 이게 네. 못했어요. 네. 예,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누구도 지금 이 네. 토론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누구도 지금 이런 상황을 뭐 못 넘어가리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오늘 좀 소회 한 말씀 이렇게 듣고 네. 오늘 시간 마치죠. 그 한 가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임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법조항 보니까 그 농업 경영을 한 후 소유 상한선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한 거네요. 네, 합법적인 임대는. 그리고 소외라고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행정이 제대로 처음부터 1996년도에 부터 그 이 경자유전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정말 그 아까 이두열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농민이 아니면 땅은 소유할 수 없는 거야라는 명확한 뜻을 가지고 그걸 지켜 나갔다면, 근데 여기 실질적으로 이게 선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서가 땅을 샀다고 하면 저 사람은 부정한 짓을 저질렀어가 아니고 돈 많이 벌었네, 앞으로 돈 좀 되겠는 걸 하고 있는 정서가 되기까지가 사실 96년도에도 그건 마찬가지였거든요. 땅이라는 게 우리한테 가지고 있었던 정서라는 게 있어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 행정이 가리키는 나침반 하나로 되게 여러 사람들의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온 거고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농민에 대한 배려가, 그리고 이게 여기서 한 걸음 갔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약간의 예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다봄이 좀 있었다면 이렇게 계속 그 농민이 법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은 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에 제가 왜 6촌 이내에 저기를 알고 있냐 하면요, 그 지정수탁을 알고 있냐 하면 내 땅 아닌 거를 농사 짓고 있는 거, 그거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단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아니 당신 경영체에 당신 땅이 아닌 게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서 이거 다 농지은행으로 넘겨버려요. 당신은 지금 불법을 하고 있고 청문회에 넘겨질 수도 있어라고 김포시 모 공무원 주무관님께서 농민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 계약서 쓴 건데요 했더니 계약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면서 막 되게 나이든 노인을 막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좀 여쭤보고 정말 뭐 이것저것 법을 정말 많이 찾아봤더니 그때 아니 그 땅은 그분의 그 언니인가 그 형제 거였어요. 그래서 지정 수탁이 가능한 땅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께서는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서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이쪽 경영체를 보는 쪽의 입장에서만 농민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공문을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거 확인 받았고 6천 이내에 지정 수탁이 가능하니까 농민한테
농지은행에 가서 지정수탁을 하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렸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모르셨으면 확인을 해보시고 이대로 안내를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 같은 행정기관도 아닌 풍관원에서 이게 불법입니다 하는 순간 여기서 우리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듯이 어차피 같은 기관이 아닌 농지은행에 대한 것도 그러면 좀 알아보고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 전화를 끊고서 그 같은 부서 다른 분이 또 다른 분한테 똑같은 협박을 했더라고요. 제가 전화한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그거는 공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전화해서 정말 난리를 치고 그래서 아마 그 과에서 저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지금도. 아니 그건 뭐 난리칠 부분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지. 제가 그날 정말 욕만 안 했지 정말 난리를 쳤는데 찾아갔으면 멱살 잡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아이고. 너무 화가 나서 노인네들한테 그렇게 다 전화해서. 불법이야, 멱살 잡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이 잘못했다 이거보다는 그 정도 민원이 들어가서 소통을 했으면 좀 같이 공유를 하고 농정이 농민 입장을 생각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서 어차피 농민 없으면 없어져야 될 부서예요. 농정과는. 그러면 그 상황 공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가는 생각, 농민을 좀 생각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 말투로 똑같이 청문 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까지 협박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최소한 저희 그 출하 단체 회원들한테 그런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슬 한번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왜 이렇게 나는 쌀업대기가 돼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행정이 조금만 보는 시선은 어쩔 수 없고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선에 따라서 좀 알아봐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해서 말하는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96년부터 지금 25년까지 쌓여서 지금 이렇게 70%가 부재지주인데도 법은 이렇게 해서 엇박자를 내고 농민을 털어버리는 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행정 그거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금만 더 농민을 무조건 봐달라는 얘기 아니고 특혜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살 수 있는 좀 틈은 좀 주고서 목 좀 졸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농지에서 쫓겨나신 분이 계세요 현재. 예, 그래서 하는 소리고요. 예, 어쨌든 오늘 뭐 경자 유전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농민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큰 이렇게 막 손해를 보는 상황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되고 좀 그런 게 이제 우리 이제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 우리나라가 뭐 요즘 뭐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지금 이제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뭐 국가 경영이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나라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모든 요소에서 하는데 네. 우리가 농지법 이야기를 하면 그 속에서 사는 농민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이게 진짜 이게 나라가 맞냐 이 얘기는 아마 누구나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 부재지주가 한 70%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지금 법 조항으로 보면 전부 다 난리들이 났어야 돼요. 누군가는 다 걸려서 농지를 다 이렇게 뭐 토해내든지 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간혹가다 이제 재수 없는 사람들은 걸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것 말고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소희 사무장님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농지법 관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농업을 이제 그만둬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김포뿐만이 아니라 뭐 네. 전국적인 그런 이제 현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뭐 원래 저기 농사 짓는 현장은 원래 저런 곳이야. 그러니까 저기는 무법천지고 그냥 알아서 적당히 하다가 재수없게 걸리면 그 사람들만 적당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이건 나라는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정상적인 나라를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오늘 토론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현재 이제 발의가 돼 있어요. 발의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지금 부재지주가 경기도 같은 경우 70%라고 하셨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토지주인데 과연 경자유전 원칙을 그 토지주의 산인 30%는 반대할 것 같으세요? 찬성하실 것 같으세요? 반대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돼야지 농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말 투기의 대상이 안 되면은 농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원칙대로. 부재지주는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친환경 농업인의 말씀이 너무 소수로 보이는 거죠. 이 법과 원칙.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신이라고 한 게, 지금 뭐 국가나 우리 문화나 뭐나가 법을 잘 지키면은 참 다 해결할 것 같은데, 위장 전입, 위장 뭐 투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돼서 법을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됐고, 그걸 이제 바로 법으로 바로 잡자고 하자니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너무 멀리 와서 경자유전 원칙을 과연 그 민원을 이겨가며 과연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법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면에서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아니 아까 그 이디얼 소장님께서 30%가 좋아하겠냐, 부재지주들이 좋아하겠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실구조코의 문제가 아니죠. 예. 그 뭐 민원을 이겨가며 민원을 판단하는 거, 처리하는 것도 원칙대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 국민들 그 국민들만 법을 잘 지키고 준법 정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준법 정신을 좀 제대로 세우고 법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농민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또 공무원들과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과 변호사들, 모든 국민들이 이제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 법에 대한 관심, 농업 관련 법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을 좀 더 갖고 문제의식을 좀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오늘도 사실 알아들은 게 한 50%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을 좀 관심 갖고 법대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좀 국민성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경자유전에 대한 토론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그런 분들에게 큰 고민을 좀 이렇게 안겨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토론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예. 오늘은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 사무장님과 함께 경자유전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 7월 17일 푸드플랜 뉴스농장 21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